문화가 있는 수요일 문이수 3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문화는 3월 13일부터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에서 막이 오르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입니다. 러시아의 거장 도스토옙스키의 책 까라마조프가의 형제가 원작인 뮤지컬입니다. 추천 부분에서는 포스터에 언급한 내용 정도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치 않으신다면 죄송합니다. 극을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 광기와 광기와 광기. 광기라는 단어로 이 뮤지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극은 아버지인 표도르 까라마조프의 살인사건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표도르 까라마조프, 평생 방탕하게 욕정을 쫓으며 살아온 호색한입니다. 술과 여자, 그리고 돈을 한평생 쫓은 광기의 결정체. 그리고 그의 핏줄을 이어받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아들들. 아버지 살해의 유력한 용의자인 장남인 퇴역군인 드미트리. 까라마조프의 핏줄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와 다른 그의 광기. 악당이지만 살인자는 아닌, 어느 순간에서도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만을 부르짖는 남자 드미트리. 신은 없다. 인간이 창조한 것일 뿐. 헛소리일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헛소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헛소리가 세상을 바꾸어 간다. 신에 대한 혐오가 보이는 둘째 아들 이반. 발작을 하고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왔지만 고통은 친절하지 않아서 신비롭다며 고통을 즐기는 사생아 스메르자코프. 위에 넷과 다르게 신을 사랑하며 신의 정복으로 평생을 살아가길 자처하는 견습수도승 알로샤. 이 다섯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 삶과 죽음, 선과 악, 인간의 본성에 대해 고뇌하며 울부짖는 모습들이 광기라는 단어로 비춰집니다. 물론 광기라는 단어가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기가 묻지마 살해, 묻지마 폭행 등의 이유 없는 미친 짓이 아닌 이 극을 지탱하는 아버지 살해라는 큰 이야기를 관통하며 비춰지는 광기이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광기, 이 극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김주호 배우님. 뮤지컬 헬렌 앤 미 때도 송영미 배우님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심으로 살포시 언급을 해보려 합니다. 김주호 배우님을 이 극에서 처음으로 접하였습니다. 특히 김주호 배우님의 광기는 최고란 단어로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극을 이후로 루드윅, 블루레인, 강염소나타까지 김주호 배우님의 작품들을 모두 찾아보게 만들 정도로 그 배우님의 광기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에디에게 광기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고민 없이 바로 김주호 배우님이요 라고 선택을 할 정도로 말이죠.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 배우님 같습니다. 퇴근길에 사인을 해달라는 팬들의 요청에 수줍게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하면서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 의외라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날카롭거나 강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실 것 같았거든요. 물론 유명한 배우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배우님이 사전에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영상을 한 번쯤 보셔도 좋고요. 이 극을 보시기로 결심했고 선호하는 배우가 있으신 게 아니라면 김주호 배우님의 극을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거장 도스토옙스키의 원서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이 원서는 분량이 너무나 길고 꽤나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 선과 악 등에 대해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 관통하듯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긴 분량 때문에 솔직히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물론 뮤지컬은 긴 분량의 책을 취각하였기 때문에 책으로 읽었을 때 인물의 이해도의 정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0분이란 시간 안에 깔끔하고도 정확하게 책을 관통하는 흐름을 엑기스로 뽑아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극과 동일한 내용을 책에서는 조시마 장로, 이반 알로사 형제의 삼촌 미우소프,
그리고 그들의 친모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길게 이야기를 다루지만 극에서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이름과 어울리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만이 나오며 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면서 간략하고도 이야기를 꿰뚫어서 전달을 합니다. 이 축약은 책을 읽고 나서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명작이기에 읽어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길고도 어려운 내용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였다면 이 극을 통해서 한 번쯤 이 이야기를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내용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미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엄청난 몰입도와 매력을 가진 극입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며 문화가 있는 수요일 무니스 3화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였습니다. 어느 날 호색하니자 저열한 어릿광대로 불리우던 표도르 까라마조프가 살해되었다. 많은 증거들이 살해 용의자로 그의 장남 드미트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유산 문제와 그루첸카라는 여성을 두고 아버지와 자주 다투었으며 평소에도 아버지를 본인 손으로 죽일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날 밤 난 그 인간을 두들겨 팬 다음 언젠간 진짜로 죽여버리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며 본인은 악당이지 살인자는 아니다 라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난 악당이지 살인자는 아냐. 신을 믿으며 모두를 사랑하기로 맹세한 동생 알로샤는 드미트리를 믿어주고 드미트리는 알로샤만이 자기를 믿어준다며 알로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죽이진 않았을 거야. 난 무죄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로샤는 드미트리가 살인자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알로샤의 드미트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 아마도 드미트리의 동생이자 알로샤의 형인 이반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반은 알로샤와 정반대인 불신론자로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신이 존재했기에 사람들은 기도를 하며 나약해지고 구원을 기다리며 게을러져 간다. 또한 그런 인류를 신이 구원하지 않았기에 인류는 노예가 되고 타락해갔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이반.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을 이반은 말하지만 알로샤는 믿음에는 이유가 없다. 라는 추상적인 말로밖에 반박할 수 없었고 알로샤는 많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알로샤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를 지키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며 맹세를 하였는가 하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알로샤에게 드미트리는 가장 진실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중을 건 드미트리는 그루첸카만을 부르짖습니다. 자기는 살인자가 되어도 좋으니 딱 한 번만이라도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그루첸카를 보고 싶다 하는 사랑에 대한 그의 모습 때문에 알로샤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버지를 죽인 유력한 살해 용의자인 드미트리가 오히려 가장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기에 알로샤는 드미트리를 믿고 싶어합니다. 유죄이건 무죄이건 관계없습니다. 사형을 당하건 유형을 떠나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루첸카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한이자 배다른 형제 스메르자코프를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스메르자코프는 간지를 알아 자주 발작을 하곤 합니다. 팔을 빼고 온몸이 이반이 아버지의 사후 아버지의 집에 방문을 하였고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을 굉장히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련님의 생각이라면 전 뭐든지 다 할 겁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이 주장하는 불신론에 대한 내용과 그가 집필하고 있는 대신문관이란 논문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며 이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의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순 없고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 없으며 복종은 강요가 아닌 자유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다 스메르자코프는 이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날 밤 발작을 했고 도련님은 모스크바에 계셨으니까요. 이 이후의 내용은 극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원서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한번 다루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책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꼭 봐주세요.
제발요.